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 주식 투자가 대단한 부자, 워런 버핏 아시죠?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데, 2인자, 그분의 파트너인 그 찰리 먼거라는 분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워런 버핏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위대한 파트너입니다. 그의 그 사람은 물론 큰 부도 이뤘고 그리고 별다른 부파 없이 그렇게 살았대요, 인생을. 그래서 부와 명예와 친구와 장수라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죠. 제2인자로 살면서.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인생을, 그야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분이 62세 때 한 중고교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에 보면 그의 철학, 그가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온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연설을 했나 하면 어떤 게 인생을 망치는지 알면 우리는 어떤 게 인생을 망치는지 그 요소를 알고 그거를 지혜롭게 피해 나가기만 하면 행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인생을 망치는 5가지 그 피해야 될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혹시 이런 것들 속에 잠식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지나쳐가고 피해 나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셀프 체크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중독이 인생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인생을 망치는 굉장히 제일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중독이 인생을 장악하도록 두지 않아야지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나 중독이 있습니다. 그게 꼭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만 중독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유혹해서 이제 파멸로 이끄는 거 그런 거. 모든 거가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건 안 돼라고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피하는 사람들 치고 이제 인생 망치는 사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마약술 빼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인정 중독이 많이 걸려 있는 보통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인정 중독.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그것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래야 돼. 내가 1등이래야 돼. 1등 중독. 이제 이런 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어떤 그런 중독 때문에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치명타를 맞는 경우들이 많죠.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고 자살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런 인정 중독이나 어떤 그런 1등 중독 그런 게 요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정말 서울대생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어떤 이유 자체도 그런 1등 중독, 인정 중독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인정 중독에 걸리면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못 받으면 본인이 굉장히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1등 중독은 1등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정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 스스로 불행해지는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중독 있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중독, 이런 거. 웹툰 중독. 그리고 SNS, 쇼핑, 그 다음에 커피, 콜라, 이런 중독, 이제 마실 거에 대한 중독도 있고, 특히 그 맛집 너무나 맛집을 심하게 찾아다니시는 분도 거의 중독이래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자기 자랑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거. 이것도 자기 자랑도 중독입니다. 그리고 관종이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남한테 주목받아야지만 사는 거. 이런 것도 중독이고. 그야말로 정말 너무 잔소리 심한 거 이런 것도 중독이라고 정말 걱정해야 될 만한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근데 중독이라는 게 그거를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라도 어디에라도 이제 그 중독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없으면 안 돼! 이런 어떤 그게 중독이니까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게 내 인생에서 적으면 적을수록 굉장히 삶이 평온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중독이라는 게 인생 망치겠구나. 중독이라는 거에 이제
되면,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떤 중독이지? 이거 생각해 보셔갖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고 내가 이제 붙잡고 있는 거, 그런 습관에서 이제 내 삶이 평온하기 위해서 그런 습관을 놓는 버릇. 그러니까 무언가의 노예로 난 살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중독이 있지? 혹시 막 습관적으로 이제 막 자기 전에 막 술 마시는, 요새 이제 혼술이 유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샤워하고 술 마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 이제 이렇게 팔리는 어떤 술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나 봐요. 근데 그것도 아예 뭐 퇴근해서 그냥 뭐 한 잔인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쩌다가지 매일매일 마시게 되면 그것도 중독이라고 하고 몸에 상당히 나쁘고 나쁜 습관을 나한테 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예를 말씀드리는 건 아예 그런 건 중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딱 집어서 말씀드린 건데, 내가 혹시 중독이 아닌 줄 아니라고 막 생각하면서 혹시 중독돼 있는 게 없나? 이거 안 하면 불안하거나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게 없나? 라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이제 끄집어내셔가지고, 뭔가에 중독되지 않는, 뭔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내가 일상을 살겠어 라고 이제 결심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 원망하는 거. 원망하지 않아야 내 인생이 내 기대치를 뛰어넘게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결국.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비참한 삶이 곧 이퀄 원망하는 삶. 사실 비참한 거죠. 그래서 원망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이제 이 찰리 먼거라는 분이 어떤 거를 추천했나 하면 디즈레일리 타협이라는 거를 추천했대요. 이게 뭔가 하면 영국 총리 이름이에요. 벤자민 디즈레일리. 이분은 어떻게 해나 하면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 정치인들 얼마나 많겠어요. 막 자기를 굉장히 모함하고 막 음모해서 막 망하게 만들려고 막 시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가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수하지 않고 이 사람은 반격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사람들 이름을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걸 서랍에다 모았대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때때로 그 종이에 적힌 사람들 이름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한테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인생이 내가 어떤 위해를 끼친 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잘못되고 불행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결과치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나에게 저렇게 잘못하고 어떤 악하게 굉장히 그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불운이 닥쳤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즈레일리 타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가 없고 더더군다나 직접 복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원망한다는 거는 그 적들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공격한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정말 나한테 해를 끼쳐서 굉장히 원망스럽고 분한 마음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그에게 어떤 복수를 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악을 저지른 사람은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시간이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분했던 마음도 사실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옅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환경이 그 원망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면 그런 원망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 그랬네.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으면. 근데 내 상황이 안 좋으면 계속 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나를 망하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까지 요 모양 옷꼴로는 안 살았을 거야 라고 계속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요. 누군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면, 분하고 억울하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면 그런 거에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나의 에너지로 바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오기인 거죠. 오기. 누가 억울하게 했어? 나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해서 내가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잘 돼서 다 갚아준다, 이런 거. 내가 다 복수해주겠어. 내가 잘 돼서 복수해주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게 그냥 원망만 하고 탓만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선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 진짜 돈이 없었을 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잘 되실 분인데, 그때 얘기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안 도와줬대요. 굉장히 믿거라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딱
안면 몰수하고 도와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선배가 재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자기가 도와주면 그거 돈 다 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선배가 정말 그래. 정말 이제 내가 망하니까 절친마저 나를 이제 이렇게 정말 무시하는구나. 그래갖고 정말 오기로 악착같이 와신상담으로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그 원망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에너지로 쓰신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내가 나를 망치는 어떤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는 거. 이게 나를 정말 예상을 뛰어넘게 좋은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믿을 수 없게 행동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내 인생을 정말 예상보다 좋은 인생을 만들려면 믿을 수 있게 행동하는 거. 이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당연한 얘기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남을 다 믿게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한다는 거는 정말 웬만한 결심이 없고서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내가 뱉어낸 말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럼 이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장 심하게 하고, 약속 쉽게 정하고, 막 이런 거, 막 장담하고, 막 이런. 그건 결국 이제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만 하질 않는 거죠. 비즈니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어떤 이제 모임이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제 친목 모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친하고, 농담도 잘하고, 반갑다 그러고, 이제 서로 경조사 있으면 들여다보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있다고, 친목단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자, 뭐, 나한테 좋은 일 있어. 다 모여. 밥 살게. 이러면 이제 다 모아갖고 이제 밥 사고, 무슨 일 있다는 또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놀아보자. 뭐 이러면 다 모이고, 뭐 연말 송년회 하자. 모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비즈니스로 내가 어떤 아이템이 생겼는데 이거를 갖다가 누구누구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다 모으겠냐고요. 안 모은다니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비즈니스에 관련된, 돈과 관련돼서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불러서 모여서 뭔가 도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런 데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런 좋은 비즈니스 찬스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뭐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이렇게 막 굴러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게끔 행동하는 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삶이 나를 넘어뜨리도록 내버려 두는 거. 당연히 이렇게 하면 비참해지겠죠. 그러면 좋은 삶을 살려면 이를 반대대로 하는 거예요. 삶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역경을 만나는 일이 어디 한두 번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날 때, 그런 허들을 만날 때, 아무리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산다 하더라도 만나는 그런 허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길 넘어가다가 내가 너무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들이 나를 넘겨뜨려서 막 넘어져서 쓰러져 있고, 그러면 넘어진 채로 너무 힘들어 아파 그래서 못 일어나겠어. 그럼 그냥 넘어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수렁에 빠지고 어디에 막 늪에 빠졌다. 그럼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 힘들어 그러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참한 삶을 피하려면 어떤 상황에 내가 쓰러져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실패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늘 일어나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보다 그런 실패에서 넘어진 그 상태가 내 인생을 점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하거나 해고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망하거나 사람한테 이제 믿음을 이제 배신당하거나 집안에 이제 오한이 있어서 이제 가족들이 막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나쁜 일들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인가? 이제 절망이야.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제 돈도 한 푼도 없어. 그리고 쓰러져 있는 게 맞는가요? 누가 어떻게 아프니까 이제 다 인생 끝난 거야. 이러고 쓰러져 있는 게 맞는가요? 그렇지 않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저하지 않고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발딱 다시 시작해야지.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특히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하고 나면요 이제 허허벌판에 정말 맨발로
그야말로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거든요.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경기도 안 좋은데 직업도 잃었고 아니면은 곧 잃을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된 나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다. 이러면 그럼 내가 여기서 막 어디로 회피하고 도망가고 누구 탓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리스트를. 나는 뭘 할 수 있지? 지금 어떤 게 나의 최선일까? 나는 어떤 거를 잘하고 어떤 거를 좋아할까? 나의 인생 이만큼 그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까? 라는 거를 일일이 내가 메모하고 그리고 자료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절대 나를 누가 넘어뜨릴 수 없어. 지금 이런 나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일어선 거예요. 그럼 이미 그렇게 해서 새로운 또 다른 어떤 가능성들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야 나를 불행이란 어떤 그런 존재가 집어삼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넘어질 거냐 말 거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 말이죠. 5번째 볼까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지 못한 거. 우리 그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죠. 실수를 이제 한두 번 반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실수 또 하고 한 실수 또 하고 이제 이런 거 가장 쉬운 예로 들면 어떤 건가 하면 음주운전에 걸리신 분들 또 걸립니다. 그거를 갖다 완전히 끊지를 못하고 또 걸리는 분들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의 실수에서 이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리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나한테 데미지가 오고 다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러는 거죠. 다른 분들 또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막 노름 하시는 분들 이런데 포커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끊었어 이런 거 또 하고 이제 중독성인 것도 있지만 어떤 이제 본인이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어리석은 지심을 알고 또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아는 선배 한 분은요, 그 굉장히 그냥 그야말로 절친이 하나 있었어요. 또 다른 선배가. 그런데 좀 약간 사기성이 있는 그 사람한테 이제 투자했어요. 그래갖고 다 날렸어요. 그랬는데 또 나중에 그 친구가 와서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정말 크게 이게 막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야. 비즈니스 아이템이야. 이러면 또 투자해요. 그게 이제 그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실패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를 알아야 되는데 이번엔 달라. 이런 이상한 고집이 있는 거죠. 이번엔 달라. 다르지 않거든요.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서 내가 정말 배우고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어야 그래야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보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데 콩 심어놓고 팥 나기 기다리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올 거야. 콩을 심어놓고 이번엔 팥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거 결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뭔가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왜 그거 하다가 또 사흘 만에 실패했지? 늦게 잤으니까. 새벽 2시에 자고 어떻게 아침 6시에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때 이제 실수한 원인이 있잖아요. 내가 새벽 2시에 자면서 6시에 일어난다고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고 계속 새벽 2시까지 놀다가 그때 자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건 아주 간단한 사례지만. 간단한 일이나 복잡한 일이나 같은 사례를 반복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실수를 난 반복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 실수를 에서 뭔가 배워야 돼. 그리고 달라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내 인생을 더 좋은 인생으로 점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기대보다 훨씬 좋은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찰리 멍거의 어떤 연설을 해서 얘기한 그런 5가지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메모하셨다가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거는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부분 5개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한두 가지만 딱 집어서 기억하셔도 대단한 수확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